누군가 잇몸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74세까지 단 한 개의 치아도 잃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입이 자주 마르고 잇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사용한 방법이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습관 하나였지만 그 효과는 수십 년간의 치과 치료를 대신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의 입안을 확인하고 10년 전과 지금의 잇몸 상태를 나란히 비교했을 때 충격이란 말로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전문의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 방법을 직접 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단 하나의 습관이 단순히 제품이나 테크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입속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도 치과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무섭기도 하고 치료비 걱정도 되다 보니 계속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병으로 치과를 찾게 되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치유 통합치의학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박세정 원장입니다. 서울에서 35년 가까이 치과 진료를 해오면서 지금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덜 찾게 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치과에 가지 않고도 무려 10년 넘게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신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입안에 살짝 바르는 단 하나의 습관. 바로 그 습관 덕분에 지금도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 저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접 실천하고 있고 실제로 수십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려서 좋은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순한 칫솔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강관리법과 잇몸을 살리는 5가지 천연 재료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치과에 얼마나 자주 가고 계신가요? 혹시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치과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아가 아닌 잇몸 때문에 치아를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치아 자체는 멀쩡해 보여도 잇몸이 무너지면 그 치아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잇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양치할 때 피가 나기 시작했다면 잇몸이 좀 약해졌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잇몸 속뼈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죠. 전문 용어로는 치주염, 즉 잇몸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가 나는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치아 뿌리를 붙잡고 있던 뼈가 녹아내리면서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들리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60대 이후에 빠지는 치아의 절반 이상이 충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치주염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치주염의 진행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잇몸 안의 혈관들도 점차 약해집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은 훨씬 더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치아 건강은 곧 잇몸 건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칫솔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잇몸을 살리는 별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양치를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잇몸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잇몸선 그 경계 부위 안쪽. 이곳엔 세균이 많이 쌓이지만 일반적인 칫솔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혀와 입천장 그리고 볼 안쪽입니다. 이런 부위들은 칫솔질할 때 자주 놓치기 쉬운 구역인데요. 사실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간 칫솔은 일반 칫솔모가 닿지 않는 치아 사이 틈새를 닦아주고요. 혀 클리너는 혀 표면에 쌓인 백태와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입안 마사지는 잇몸을 가볍게 문지르거나 두드려줌으로써 혈류 순환을 도와 잇몸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손끝이나 깨끗한 거즈 또는 부드러운 면봉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장님, 저 양치 꼼꼼히 다 하는데 왜 잇몸이 계속 붓죠? 치과 다녀왔는데도 피가 또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께 단 한 가지 루틴만 추가로 알려드려도 잇몸 출혈이 줄고 붓기가 빠지는 경우를 저는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10년 이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한 어르신의 실제 루틴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분은 올해 74세가 되신 이경호 어르신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하시며 제가 서울에서 진료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고 입이 자주 마르는 구강건조 증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0년 동안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 적도 없고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하는 문제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뭘 하시길래 그렇게 잇몸이 건강하신 거예요?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잇몸에 매일 뭘 발라줘요. 자세히 들어보니 양치질을 마친 뒤 입안을 깨끗이 헹군 후 손끝이나 면봉을 이용해 잇몸선을 따라 무언가를 가볍게 발라주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가끔 스케일링만 받으셨을 뿐 잇몸에 염증이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치주염 초기 소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의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미지근한 물로 가글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면봉에 천일염을 아주 소량 묻혀 잇몸선을 따라 쓰듯이 가볍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혀 클리너로 혀도 한번 닦아줍니다. 저녁에는 같은 방법으로 코코넛 오일이나 프로폴리스 액을 얇게 발라줍니다. 이때는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하루 2번이면 금세 습관이 됩니다. 이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양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몸으로 느낀 뒤 하나씩 시도해 보시다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생활 루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어르신의 잇몸 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10년 전 처음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촬영한 사진과 작년 정기검진에서 촬영한 사진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퇴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잇몸선도 안정적이었고 출혈이나 염증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건 이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치아를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세의 자연 치아를 그대로 다 유지하고 계신 분은 정말 드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분의 루틴을 많은 환자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잇몸 붓기나 피나는 증상이 줄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루틴이 결코 복잡하거나 값비싼 제품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건 단 세 가지입니다. 잇몸을 살려주는 천연 재료, 그걸 바를 수 있는 간단한 도구, 그리고 하루 2번 몇 분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잇몸에 바르면 좋은 천연 재료는 도대체 뭐예요? 어떤 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5가지는 오랜 시간 동안 실제 환자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효과가 좋았다고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저 역시 진료 현장에서 자주 권해드리던 방법들이고요. 첫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사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일 풀링이라는 이름으로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오일에는 라우르산 로렉 아sid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꽤 효과적입니다. 특히 잇몸이 약해서 자주 붓는 분들이나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거나 입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코코넛 오일을 소량 바르거나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는 습관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양치를 마친 후 깨끗한 손끝이나 면봉에 코코넛 오일을 아주 소량 묻혀서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삼키지 마시고 충분히 문질러 주신 다음에는 가글로 헹구고 뱉어내시면 됩니다. 2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제로도 잘 알려져 있죠.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욱신거릴 때는 양치 후 프로폴리스 원액을 아주 소량만 잇몸에 톡 찍어 발라보세요.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자주 바르지는 마시고 하루에 1번, 특히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번째는 천일염입니다. 또는 죽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소금은 적절히 사용하면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에 생긴 미세한 상처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을 직접 잇몸에 문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입안 점막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쉽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소량만 타서 그 물로 가글을 하시거나 면봉에 묻혀 잇몸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죽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죽염 가루를 깨끗한 손가락에 아주 소량 묻혀 잇몸선에 지그시 누르듯이 바르시면 됩니다.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주는 방식이 포인트입니다. 4번째는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원래 호흡기 건강에 좋은 식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입안에 사용하면 강력한 탈취 효과가 있어서 입냄새가 걱정되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잇몸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칼립투스 오일 중에서 반드시 식용 또는 구강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향초용이나 방향제용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품을 깨끗한 면봉에 묻혀서 잇몸 안쪽을 따라 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피부가 민감해서 자극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희석한 후 가글처럼 입안을 헹구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5번째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입안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폴리페놀 성분은 잇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진하게 우려낸 녹차를 미지근하게 식힌 후 그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면봉에 묻혀 잇몸선을 따라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재료는 인터넷이나 가까운 상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에 단 3분에서 5분 양치 후에 이 루틴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처음엔 잇몸 출혈 때문에 시작했는데 피가 멎은 건 물론이고 입냄새까지 줄어서 정말 일석이조였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5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손이 기억하고 내 입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생활이 되고 결국엔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잇몸에 바르면 좋은 천연 재료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언제 바르면 좋을지,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바르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양치 후와 자기 전 양치 후 하루 2번입니다. 특히 아침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직후라 입안에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입안 환경을 빠르게 중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수면 중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이 쉽게 마르고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바르는 루틴은 잇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번째,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우선은 반드시 양치를 꼼꼼히 마친 후에 바르셔야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끗한 면봉이나 손가락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고 손톱은 짧게 다듬어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르실 때는 잇몸선 바로 위쪽을 따라 살짝 눌러주듯이 바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지르거나 세게 누르면 잇몸이 자극을 받아 오히려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은 눈에 보일 정도의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입안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3번째,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하루에 1에서 2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과 저녁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프로폴리스는 하루에 1번, 특히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천일염은 하루 1번, 아침에 각을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접 잇몸에 바를 경우에는 이틀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녹차 추출물은 가글용으로는 하루 2번까지 사용 가능하며 잇몸에 직접 바르실 경우에는 먼저 자극 여부를 테스트한 후 문제가 없다면 하루 1번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시면 아무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한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천연 재료라 해도 따갑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입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이지 이미 병적인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식용이나 구강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의 경우 공업용이나 방향제용 제품을 입안에 사용하시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루 2번 단 몇 분만 시간을 투자하셔도 입안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2주에서 4주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잇몸 출혈이 줄고 입냄새가 개선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치과 방문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라도 양치 후에 5가지 재료 중 하나만이라도 가볍게 발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잇몸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잇몸이 치아보다 먼저 무너지는 이유와 예방 습관.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드리는 잇몸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이상 정확한 양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닦아도 잇몸선을 따라 정확히 닦지 않으면 치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거나 힘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잇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과 치아 사이를 쓸어내듯이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최종 정리본. 2번째, 입안을 마른 상태로 두지 않기. 입이 자주 마르면 잇몸이 약해지고 세균이 활발히 번식합니다. 따라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면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 중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구강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3번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조심하기. 오징어나 마른 반찬처럼 질기고 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은 약해진 잇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른 음식만 계속 드시면 잇몸 자극이 부족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 주세요. 4번째, 틀니나 보철물은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기. 틀니나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 그 주변에 음식물이 끼거나 잇몸과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틀니는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고 한 달에 1번 정도는 꼭 치과에서 상태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5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관리하기. 잇몸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비타민C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10년 이상 치과 치료 없이 잇몸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치아를 뽑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잇몸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건강한 치아도 지지를 잃고 결국 흔들리거나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잇몸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2번 천연 재료를 활용한 3분 루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내 치아와 잇몸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1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입속이 편안해지고 치과 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구강관리 비결이나 실천해 보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강 자연치유를 연구해온 통합치의학 전문의 박세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잇몸과 삶을 위해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